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관련 기업 유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주 여건 부족으로 직원들의 익산 이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먹구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이주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선정과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개소로 바이오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벤처 캠퍼스에서는 제품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바이오원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월 최고 100만 원까지 고용지원금도 받게 됐습니다. 군산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시설 면적이 넓지 않은 도심의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이용차별로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폭염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전주와 정읍 등 4곳에는 폭염경보를, 익산과 군산 등 나머지 지역은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와 군산 등 4곳에는 열대야주의보도 같이 내렸습니다. 도내 폭염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익산이 국내 유일의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9개 기업이 익산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정주 여건 부족으로 직원들의 지역 이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가 인력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6일 열린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식. 이날 투자협약을 맺은 11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이 익산을 선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30년까지 익산에 1,2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익산을 선택한 건 익산이 국내 유일의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그동안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규제가 까다로워 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다른 고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부족 때문입니다. 정주 여건이 부족해 기존 직원이나 새로운 전문 인력의 익산 이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시설을 갖추고 규제가 완화됐더라도 이를 운영할 인력 정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밝힌 신규 고용 계획은 137명. 하지만 현재도 기업들이 직원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앞으로 늘어날 기업과 인력을 어떻게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하는 인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인력이 상주하고 그다음에 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규제 특례 실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익산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 국내 유일의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지만 정작 기업 투자에 따른 직원 동반 이주에 먹구름이 끼면서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기존 7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조력 발전단지 등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농업용지 일부는 현대차의 육상 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목표 용량 10기가와트 가운데 현재 발전 용량은 0.3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육상 태양광에 그쳐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군산에 첫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오늘 SGC AI 인프라, 전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8,72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GC 에너지는 100% 출자한 자회사 SGC AI 인프라를 설립하고 군산 SGC 그린파워 부지에 KT,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 국가 2산업단지 3만 5천 평 부지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는 1단계로 60메가와트 규모의 모듈형 시설을 오는 10월 착공해 2028년 1분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을 통해 3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군산군도 일대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친환경 물김관리선과 가공육수, 정수시설 구축 등이 가능해져 김 생산부터 가공과 수출까지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 생산자와 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마른 김 거래소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현재 2,100억 원 정도의 김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김 양식 면적은 지난해 5,345헥타르에서 올해 6,055헥타르까지 확대됐습니다. 9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 발표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에서 11월쯤 대상과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거쳐 이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이 전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금융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농생명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민선국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372억 원이 늘어 2조 53억 원입니다. 익산시는 시민 생활고를 덜고 익산 대전환을 이끌 미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5억 원, 서동시장 육성 2억 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9억 원,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타당성 용역 5억 원, 인공지능 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등입니다. 익산은 지난해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됐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문을 열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바이원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입주기업 성장과 고용 지원을 통해 바이오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연구 분석부터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까지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또 기업들이 한 공간에 모여 협업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20곳이 넘는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축산이나 농업 쪽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전북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화를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바이원 고용혁신 프로젝트가 운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맞춤형 고용 지원 사업으로 기업 성장을 돕고 일자리 기반을 조성해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망 바이오 기업과 인재가 우리 익산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 성장 분야는 시제품 제작과 생산 공정 개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등이며 업체별로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일자리 기반 조성 분야는 신규 일자리 한 명 기준 연간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세부 유형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교통비와 장기재직 지원금, 복지꾸러미 등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으로 장기 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효과로 이어간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익산에 배정된 지원 인원은 348명으로 전주와 정읍 등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근로자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청년에게는 정착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바이오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등 걸음마를 시작한 바이오 산업에 입주기업 성장과 고용 지원책이 더해져 성장이 촉진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에 나서자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교육부와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천호성 교육감은 정부가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전북교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학령 인구는 줄어도 학교 수와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등 교부금 수요는 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해양레저 관광시설인 오션팔레트가 개장 한 달여 만에 17,0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장 이후 지난 23일까지 모두 17,843명이 방문했으며 평일에는 500여 명, 주말에는 2,000명 가까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탁 운영사인 조이는 오션팔레트 방문객들이 무녀도 갯벌 체험과 스쿠버 다이빙, 서핑, 짚라인 등 주변 관광 자원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상가보다 40% 할인된 결합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연계 상품을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인근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오션팔레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30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26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359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30대는 지난해 연말보다 340명이 증가한 27,5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대 인구는 2023년만 해도 25,900명이었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청년 지원 정책과 주택 공급에 따른 실거주 전입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익산의 임신부와 자녀에게 구강 건강관리 지원이 연중 이루어집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17주에서 24주까지의 임신부에게 무료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을 제공합니다. 또 사업에 등록한 임신부가 출산한 자녀도 3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연간 2차례 무료 구강검진과 불소 도포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익산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군산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3년 사이 5배가량 늘었지만 시설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있는 파크 골프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에 회원과 비회원 간 마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홀의 규모의 군산 수송동 파크 골프장. 어르신들이 335 짝을 지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좁다 보니 서로 다른 홀을 침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페어는 좁고 그 거리는 짧아가지고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장타를 치거나 자꾸 이렇게 공을 초보자이신 분들은 다른 홀로 넘어가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비일비재하고. 군산 지역 파크 골프 인구는 지난 2023년 269명에서 올해 1285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군산의 파크 골프 인구는 전주와 완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홀수는 36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완주 185홀과 전주 90홀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군산의 또 다른 파크 골프장인 생말파크 골프장은 도심에서 17km 떨어진 산업단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용객 대부분이 도심에 있는 수송동 파크 골프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우식도 선유도 근방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차가 있어야 거기까지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거긴 못 가고 일로 다 모이는데. 여기에 파크골프협회가 연간 10만 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비회원들과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회 가입을 안 하면은 못 친대요. 가입을 하고 나서 치라고 그래요. 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거 막 못 치게 막더라고요. 이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심권에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3년간에 회원들이 무척 많이 늘었어요. 구장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좁은데 제2의 대안이 구장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장이 만들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km 근방 안에는 우리가 파크 구장을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군산시는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로 당장 신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현재 파크 골프장의 운영 방식부터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늘어나는 이용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파크 골프 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정북경찰청이 도내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신고가 접수됐다가 종결되거나 해제된 아동과 성인 실종 사건 6,500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가 접수됐던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부적절하게 종결된 실종 신고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인도교가 개통되면서 고군산군도 섬 트레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더운 날씨 탓에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39분쯤 보농도에서 트레킹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긴급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38분쯤에는 말도에서 트레킹을 하던 50대 여성 B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구조 인력이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낮 시간대 등산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내 교사, 교직원 노조들이 음주운전 전력자를 고위직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교직원 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천호성 교육감 인수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배제됐던 전직 시의원이 최근 전북교육청의 개방형 과장급 채용 심사에 원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5대 중대 비위 가운데 엄격히 다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물이 본청 과장직에 응시한 것 자체가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해당 민원인이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반복해왔으며 사건 당일 커피 심부름을 시킨 뒤 제지하는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는 야만적인 악질 민원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최고 수위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인의 청사 출입 제한과 안전요원 보강 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와 어선이 충돌해 2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1분쯤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135마력 모터보트와 7.93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가 전복되면서 2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31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되고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20명에게 유족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유족으로 확인되면 연말에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와 교사의 면담 내용을 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초등학생 자녀가 자신의 전화를 통화 상태로 놓고 담임교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통화가 선생님의 훈육이 정당한지 확인해달라는 자식의 요청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를 의심할 구체적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고도 강의료를 받아 챙긴 의혹으로 전북대 교수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북대 교수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A 교수가 지난해 2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전북대의 한 사업단에서 개설한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도 강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달걀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도내 특란 30개 한판 평균 소매 가격은 8,716원입니다. 이는 전국 7,220원보다 20%가량 비싸고 최저가인 충북보다 2,937원 높은 수준입니다. 도내 달걀 가격은 지난달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닭의 산란율 급감에 대량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군산 DS 단석이 지속 가능한 공유 SAF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냅니다. DS 단석은 SAF 사업을 전담하는 신규 법인 DS 오르비온을 설립하고 대규모 플랜트 구축과 글로벌 원료 공급망 확보에 나섭니다. DS 오르비온은 23만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기반으로 SAF 플랜트 건설과 대규모 투자, 기술 도입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SAF는 폐식용유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활용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차세대 항공 연료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군산 초원사진관에서 골목길 축제가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군산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셀프 사진관과 레트로 게임존,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군산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해 제작된 단편 영화제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단체 회원 60여 명이 주식회사 하림을 방문해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식품 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주식회사 세원 ENS 정지민 대표가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민 대표는 3년간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 이번 기부까지 1,6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